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제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노래가 사실 현재 유행하는 K-팝보다는 1990년대, 2000년대 노래가 많은데요. 어느 날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K-팝보다 가사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사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가사에 쓰인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대화하는 말투의 가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혼잣말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 혼잣말의 가사도 많고 또 말하는 형식의 가사도 많아서 노래 가사를 외우면 실제 한국어 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가사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어 노래는 영어 가사가 무척 많은데요. 심지어 영어로만 쓰여진 한국 노래도 많아요.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K-팝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막상 한국어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이 영어 가사가 많은 K-팝을 들으면 라임이 살아있어서 따라 부르기에는 재미있지만 한국어의 깊은 의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오래된 노래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사를 곱씹으면서 노래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추억의 한국 노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노래 가사를 직접 해석하기보다는 노래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어떤 상황인지, 또 그와 관련된 한국 문화나 정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가사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노래의 제목은 대화가 필요해 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 때문에 처음으로 팟캐스트에서 노래를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의 가사가 두 남녀의 대화 그 자체거든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더 자두라는 그룹이고요.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된 혼성 밴드 그룹이에요. 노래의 주제는 권태기에 빠진 두 남녀의 대화입니다. 권태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권태기는 부부나 연인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시들해지면서 서로 실증을 내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권태기는 언제부터라고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어떤 커플은 권태기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커플은 사귄 지 얼마 안 됐지만 권태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커플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보통 2년 혹은 3년 이상의 연애를 했을 때 권태기를 떠올리긴 합니다. 권태기를 겪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서로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쁘게 꾸미고 만나서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지만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같이 사랑하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에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꾸미기보다는 편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 늘 가던 식당과 카페를 갈 때가 많고 점점 데이트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종종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보통 권태기를 여자들이 더 빨리 느끼고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보통 남자들이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고백도 사랑도 처음에는 남자들의 표현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점점 여자들의 용기 있는 사랑 고백도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남자들의 표현이 더 크고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나에게 매우 적극적이던 남자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여자들은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굉장히 잘 감지하잖아요. 남자친구의 마음이 처음처럼 뜨겁지 않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당연히 실망하고 화도 나고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의 권태기 증상은 제가 볼 때 매우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남자들에게 권태기는 지루함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매일 만나도 좋던 여자친구가 이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많은 시간을 여자친구와 함께 하는 게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가 마치 날 가두려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권태기를 느낀다고 해요. 제가 남자는 아니지만 주변에 권태기를 느끼는 남자들을 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화가 필요해 라는 노래는 바로 이런 커플의 갈등을 보여주는 노래인데요. 진짜 커플이 싸울 때, 다툴 때 하는 말이 그대로 가사에 담겨 있어서 들으면서 감정이입이 아주 잘 되는 노래입니다. 첫 가사가 남자의 말로 시작하는데요. 또 왜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너무 리얼해요. 여자친구가 화가 나거나 삐졌을 때 연애 초반에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권태기 시기의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면서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해서 이러는데?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여자친구한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할 말 있으면 터놓고 말해봐 라고 합니다. 터놓다라는 말은 원래 막힌 길이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치우고 닫혀 있으면 열어두는 걸 터놓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터놓고 말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자는 말이에요. 누군가와 갈등 관계가 꽤 오랫동안 계속될 때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터놓고 말해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여자친구의 대답이 다음 가사로 나옵니다. 너 많이 변했어. 진짜 연애 길게 한 여자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봤을 말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한 5년쯤 지나서 이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서운했던 마음은 기억이 나요.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한결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줏대 없이 계속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변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자친구는 터놓고 얘기해보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매일 보는 내 얼굴 실증도 나겠지 라고 말합니다. 실증나다라는 말은 질린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재미없고 흥미도 없고 귀찮고 싫다는 뜻입니다. 즉, 너무 오랫동안 연애했으니까 이제는 내 얼굴을 보는 것도 귀찮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아니어도 나 좋다는 사람 많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친구가 아니야, 내 마음은 아직도 그대로야. 널 많이 좋아해. 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남자친구는 너 좋다는 다른 사람이랑 어디 한번 잘해봐.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말다툼이 점점 커져요. 그렇게 말싸움이 계속되는데요. 그러다 여자친구의 말 중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기서 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정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뜻해요. 그런데 그놈의 정이라고 하면 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너랑 헤어지고 싶지만 너와 정이 많이 들어서 그 정 때문에 막상 헤어지기도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놈의 다음에 명사를 붙이면 그 명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 몇 가지를 알려줄게요. 그놈의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놈의 버스 때문에 아침에 지각했어. 그놈의 날씨 때문에 여행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서 남자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집착이 심하고 나를 너무 구속해.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아까 제가 말한 것과 똑같지 않나요? 이 남자도 연애를 하는 동안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집착이 심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집착은 한 가지에 계속 매달리는 걸 의미해요. 아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계속 함께 있길 원했나 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지친 것 같아요. 또 나를 너무 구속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구속하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제한하고 가두는 거예요. 아마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뜻대로 많은 것을 결정하고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더 이상 구속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한다고도 말합니다. 와이프는 영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발음한 것인데요. 결혼한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간섭하다라는 말은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결혼한 것처럼 자기 일에 너무 참견을 많이 해서 남자는 그게 싫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변했다고 말하니까 2절에서 남자도 여자친구에게 서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말다툼은 2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멤버십 영상을 확인하시면 노래와 가사를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영상 마지막에 최종 화면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 노래는 2002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가사와 대화하듯 흘러가는 멜로디 덕분에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짧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더 자두라는 그룹의 노래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노래가 참 많은데요. 여자 가수의 목소리가 워낙 독특하고 발음이 정확해서 여러분도 가사를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권태기를 주제로 하는 노래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함께 얘기해 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얘기하고 노래를 들으면 훨씬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늘 설명한 노래의 한글과 영어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